안녕하십니까.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CPI 발표를 오늘 밤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하루 시장은 어떠셨습니까? 체감지수가 결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랬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만은 투심의 향배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떨어질 거야. 근데 기대감이죠. 지표는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간단합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갈 거지만 상단은 좀 막혀 있을 것 같고, 소비자 물가가 기대치만큼 안 나오면 당연히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래도 겁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국내 시장이 오늘 디커플링 되지 않고 커플링 되면서 그래도 관망세를 앞둔 장세치고는 철저하게 오늘 또 아쉽지만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에게 공략당하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움이 남고요. 자, 오늘 코스피 0.53% 오른 2465선.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779선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미국 증시를 좀 보시죠. 지금 살짝 5일선에서 선물지수 모습은 현물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의 투심. 우리가 투심을 읽고 나서 지표는 여러분들 후행적 요소가 좀 있죠.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지표는 분명 후행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왜? 딱 나오고 나서 가이던스보다 안 좋으면 시장은 출렁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미증시의 투심은 그냥 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 뭐에 대한 기대감? CPI 하락에 대한 기대감. 네, 요건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물가 상승세의 둔화. 그냥 간단하게 물가 둔화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좀 베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CPI 발표가 나온다는 걸 모르지 않을 터인데 일단 둔화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보면 등락 과정이 좀 연출되긴 했지만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되죠. 물가가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했지만 배우에 산다 시간에도 거의 10%대부터 지금 6까지 왔잖아요. 이 구간이 내려올 때 여러분 0.5 내지든 0.6씩 내려왔습니다. 지금 연준의 이제 중립금리는 2%잖아요. 자, 위에다 써놓고 중립금리. 평균 물가조대 제도 기억나시죠? 평균 물가제도를 고려하면 2.5. 지금 여러분들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더 낮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 배우에서 한다 시간에도 이걸 다룰 건데 이제 국내 시장과 중국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시장을 다루면서 다룰 건데, 자, 좋습니다. 0.5 계속 0.6씩 물가가 떨어지면 저도 좋죠. 잡혀가고 있거나. 근데 5, 4, 3 중립금리까지 옵니다. 2 여기까지 떨어질 때 여기는 템포가 좀 더뎌지지 않겠습니까? 0.30 내려온다든지 0.2씩 내려온다든지 목표를 향해서 갈 때마다. 위에는 고점이었으니까. 혹시나 노파심이에요. 저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과 물가 어느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고용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미국 시장에서 그걸 부정해버리면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랬는데 내일 물가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이걸 좀 없애보겠습니다. 내일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자, 잘 보십시오. 물가에 대한 내일 기대감이 없어요. 내일 CPI가 혹시나 높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회가 없어집니까?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내일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기대만큼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의 기회는요? X가 아니죠. 더 생기죠. 동그라미입니다. 더 사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일 물가 지표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조정이 나오면 기회고
잘 나오면 상단의 허들은 제가 봤을 때 쉽게 못 넘어가요. 어찌됐건. 또 조금 올랐다가 오늘도 종목들이 윗골이 좀 빠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등락 과정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아침에 쫙 좀 올라가다가 뭐 챗봇 관련된 데 특히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다루겠지만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어요. 등락 과정이 연출된다 이거죠. 외국인 스탠스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개인들이 그 관망세에 매도를 펼치니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줍줍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셔라. 이 방송을 보는 명예회복기 김민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 때다. 자, CPI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좀 예견된다 이런 평들이 많았는데 오늘 자 국내 증시를 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 코스피 뭐 요거 수급부터 좀 볼까요? 이러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도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 양대 시장을 다 매도하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중소형주 종목들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줍줍. 주식은 오늘 또 이야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에 누가 평등하다 그랬습니까? 늘 말하지만 자본시주의 시장에서 가장 불공평한 시장, 주식시장입니다. 돈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저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예요. 평등한 기회는 또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자 주식시장은 이렇습니다. 수익률이 100%가 나도 누군가 사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 주식을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왜 팝니까? 도대체. 지금 주식이 싼데. 흔들릴 요소가 없죠. 흔들릴 요소는 분석을 하세요. 내 섹터가 수출인지 내수인지. 그러니까 오늘 관망세가 예견돼가지고 개인들이 팔으니까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급반전됩니다. 오전하고 틀립니다. 지금. 외인 수급 반전. 이게 핵심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매번 명예회복 시간에 말씀드리죠. 철저하게 공략당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 체감지수가 그러니까 코스닥 위주로 중소형 종목 위주로 딱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고마워.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의 수급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철저하게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뭐 외인들 수급이 들어왔지만 엔터 2차 전지를 조금 종목별로 나눠줬고 코스피는 보시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 조금 나눠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도 쪽, SDI는 매수 쪽. 그 다음에 뭐 들어왔죠? 오늘 전장, 자동차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LG전자. 저는 LG전자도 VS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오늘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했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 국내 산업의 주축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견인차 역할을 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건설기계. 뭐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뒤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뭐 요즘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 트리기에 지진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가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독특한 것은 섹터 안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두 가지죠. 실적은 기본 베이스고요. 이거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거는 깔아놓고 이거는 필수. 실적은. 여기다가 요즘 좀 리포트 플러스를 해봐라. 그럼 리포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방송국에서 정말 애널리스트 기자분이 한번 크게 비판했습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올바로 제고해서 쓰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리포트가 묻어주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뭡니까? 뉴스 플로우예요. 적극적으로 기업이 항변합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 우리는 이런 좋은 공시를 갖고 있어.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다룰 건데 연말에 수주 잔고가 10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거죠. 기업들이 그래야 됩니다. 네. 물론 방송국도 기사를 올바르게 써주겠지만 기사님들이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게 있어요. 2줄짜리. 방송국도 여러분들 뭐 수익은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항변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뭐 반도체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즘에 반도체를 하게 되면 뭘로 대변됩니까? 챗봇. 네. 좋습니다. 한번 망신살 뻗쳤죠. 어느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약간 광고 효과도 좀 누리려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도태될 수 있다. 이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챗봇 개발에 열중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와 관련 있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없어요. 실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액 성장도 없어요. 네. 테마예요. 테마. 그러면 여기랑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건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본질적 요소를 봐야죠. 아, 전문가님 갑자기 GTP, 챗봇이 갑자기 왜 반도체로 넘어갑니까? 반도체가 있어야지, AI 반도체가 있어야 되지 GPT를 할 수 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그걸 봐야 되겠죠. 우선 대장주의 흐름. 오늘 지수가 탄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두마차인 것 같습니다. 자, 쌍두마차.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수출 국가. 수출 국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죠? 반도체. 약간 어깨에 짊어진 반도체의 짐을 2차전지가 좀 덜어는 주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 2차전지가 좀 도와주고 있지만, 반도체 제가 뭐 미리 다 준비해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산자부 가서 1월달 반도체 무역 수지를 보고 왔는데 전년 동기 기준 약 45%가 빠졌습니다. 작년에 뭐 너무 반도체 수출액이 좋았기 때문에 23% 증가였거든요. 그러니까 45% 빠졌는데 안 좋죠, 여러분. 그러면 1월달 약간 실적이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단은 좀 막혀 있어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지금 지수를 판가르는 시가총액 상이잖아요. 조정이 나올 거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기회고.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데 주가 왜 안 오릅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하반기 반등이다. 그러면 반도체 파트,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조정 나오면요, 기회. 이게 핵심이죠. 별표 5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별 종목 테마들이 불어가는 거고, 개별 종목군 퍼포먼스가 우리 섹터나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부각되는 거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네이버랑 공동으로 AI 반도체 개발하겠다. 뭐 카카오도 아직 의견은 내놓지 않았지만 뉴스플로우가 좀 전해줬고, 요즘에 GPT 챗봇 관련이 이제 좀 대세군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이 뭐냐, 여러분? 다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한미반도체. GPT 챗봇을 하려면 HBM이라는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게 3거든요. 이게 좀 소외됐었습니다. 왜 소외됐을까요? 이것도 같은 D램인데. 각광받는 요소가 뭐였습니까? 태블릿, 스마트폰, 요런 거였거든요.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챗봇이 지금 유행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략을 이런 걸 했었어야죠. 여기 기업 실적 탄탄하잖아요. 관련주 부각되니까 주가가 11,000원부터 오늘 16,800원까지. 이거 올라가는데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50%. 물려도 걱정 없는 종목이죠. 챗봇 테마가 꺼져도 조정 나오면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뭡니까? 신규 상승 쪽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죠.
이것도 여러분 HBM 관련주입니다. 반도체예요. 단지 이제 이거는 잘 언급 안 드렸던 게 좀 신규 상장주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찌됐건 반도체지 않습니까? 차라리 칩복 관련된 실적도 없는 기업들보다는 이게 좀 낫다는 거죠. 지금은 이건 진입 안 됩니다. 네. 부담스러워요. 네, 이건 앞서 봤던 한미반도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정 구간의 적극 매수는 아니에요. 가진 자의 영역이죠. 이거 외에도 오늘 몇 종목 더 갔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 뭐 윈팩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도주 뭡니까? 주도 섹터. 우리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반도체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아까 삼성전자 봤으니까 상단은 좀 막혀 있어요. 이제 나갈 건데 자막이 이 반도체 수출액이 감소했다는 게 여러분들 워닝 시그널입니다. 워닝 시그널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경고예요, 경고. 경고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반기 반등 기대감 때문에. 단지 상단에 허들은 막혀 있어요. 그러면 대형주로 갈 때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도 상당히 많이 사셨거든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10만 원대 공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라인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호흡의 길이를 조금 길게 가져가야죠. 떨어지면 난 하이닉스로 승부 보겠다. 더 사야죠. 1분기 호흡 템포에 맞춰서. 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산자부에서 나왔는데 반도체 45% 급감했다. 경고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상단 헤어들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어떻습니까? 지속유입이에요. 외인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보시면 요즘 뭐 1위는 따놓은 당상이고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급이. 무조건 삼성전자가 1위예요. 그게 참 저도 아이러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시죠. 수급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 한 달 수급입니다. 이런 적이 좀 있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틀 빼고 다 올 매수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수출 수지가 안 좋지만 역시나 기대감에 베팅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자동차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LG전자를 좀 먼저 볼까요? LG전자 요새 참 뭐 기업 경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변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리포트가 좀 나왔던데 NH하고 모 증권사에서 냈던데 아주 깔끔합니다. 정리는. 그러니까 TV 가전 쪽을 부각시키지 않고 VS 부분을 부각시켰어요. VS가 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의 포커싱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부터. 모바일 사업부를 포기하면서 전장산업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적자였는데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에 수주 잔고가 100조 예상이 나와요. 지금 예상입니다. 1년치 증가분은 20조씩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LG전자는 바람을 계속 이렇게 타줘야 돼요. 전장 부분 자동차 쪽으로. 어찌됐건 남아있는 모멘텀 애플카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 부분의 실적이 좋아질 거야. 전장 부분으로 캐파가 커지고 있어. 전장 부분이 캐시카우를 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계속 액체가 묻어가면 LG전자는 뻗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목을 잡는 게 TV 가전이에요. 이건 제 노파심인데 제발 이번만큼은 우리 주주 가치를 위해서라도 오늘 현대모비스도 그래 발표를 했는데 분할 이슈 이런 거 꺼내지 마시고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주 잔고가 100조라는데 따로 띄어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LG전자 자체의 면모를 주도 섹터로 지금은 매출 부분의 VS 부분이 얼마냐 10% 정도입니다. 10% 전체 매출에 LG전자에 점유율을 좀 올려가면서 색채를 전장으로 부각시켰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이제 오늘 부각된 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이 되면서 약간 뭐 지정학적 리스크, 봉쇄령, 뭐 IRA 감축법, 발목을 좀 잡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현대 기아를 보시게 되면 확실히 위상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인도에서 그 판매량이 나왔던데 기아를 좀 보시죠. 기아도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좋고 지금 위상이 틀려졌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차에 좀 밀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네,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틀린 것 같아요. 인도 시장에서 월간 판매 기록이 현대차 13%가 올라갔고요. 기아는 48%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약진하고 있죠. 소비 둔화인데 국내 시장도 6개월 꾸준하게 판매 증가세입니다. 결국은 외인 수급이 불을 붙고 있는데 뭐냐? 기아도 수급을 보면 주가가 올라오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연기금까지 가세하는 모습이에요. 오랜만에 쌍끌이. 뭡니까? 싸다. 주식이 싸구나. 결국은 산업의 주식투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공화당에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이렇게 뭐 제출한 것 같던데 미국의 이제 뭐 스탠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료되면 자동차는 더 약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러시아에 있는데 아직 공장 가동 중단을 했고 인원 감축에 들어갔지만 철수 안 했어요. 판매 대수가 아쉽게도 0입니다. 현대차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공장을 왜 지어놨냐면 동유럽에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12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2010년, 2011년에. 그것도 프레스 과정부터 일괄 공정 과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쟁이 발발하니까 인원 관축, 공장 가동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고 명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종료가 빨리 되면 현대차나 자동차 그룹주들은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죠. 네, 프레스 자체 도장, 의장 이렇게 되는데 전 공정을 단일 공정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피해를 봤던 가장 큰 섹터가 어디냐?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뭐 좋죠. 근데 모비스는 뭐 주가 차트 모습 보실 것도 없어요. 이제 모비스가 예전에 애플카의 모멘텀을 타면서 아직 주가가 바닥권이긴 한데 오늘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완성차 바람을 탈 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좀 보여줍니다. 자율주행 색채를 좀 타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반등에는 좀 요원한 것 같아요. 오늘 주주가치 재고 정책을 좀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내부 투자. 지금 다른 기업들 어떻게 해갑니까? 인원 감축. 그죠? 인원 감축. 투자 감소. 이렇게 해가는데 그래도 모비스는 오늘 뭐라고 했냐? 5조에서 6조. 네. 2조 원 더해서 더 투자하겠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여러분 투자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죠. 그만큼 재무나 이런 건 튼튼하다고 보여지는 반증입니다. 그래도 모비스의 주가는 자율주행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 좋았어요. LG전자, 뭐 완성차, 뭐 판매 대수, 모비스 주주가치 재고 좋습니다. 앞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인데 자동차 섹터가 조금 더 약진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요즘에 눌림목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현대, 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라고도 하고 뭐 지금 티르기의 지진 관련 그걸 보기도 했는데 뭐 종전이 되면 더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뭐 눌림목 반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뭐 현대건설기계 빼도 대모, 해인 등등 실적 위주로 아마 판가름이 좀 날 것 같고 실적에 따라서 종목군 장세가 차별화가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은 유지는 되고 있으나 단기 반등세로 좀 그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단지 이제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해답은 뭐냐? 겁내지 마라. 밀려도 기회다. 주가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지고요. 박스권 장세입니다. 매매하신 분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단지 우리 시청자분들 따라가는 매매는 지양해야 됩니다. 급하면 물립니다. 올해 주식의 승패를 가릴 거는 호흡 조절, 템포 조절이다 말씀드리고요. 숲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 그리고 테마로는 AI의 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